그 선생님은 혹시 그 팬미팅 때 어떤 저는 팬미팅 때 한국어 수업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선생님을 초대했을까요? 오늘은 러시아어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체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체린 선생님은 러시아어는 물론 다른 언어에도 능통한 능력자이자 글로벌 인플루언서이자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엘도 선생님, 그리고 엘도 선생님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채린 선생님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러시아어권 학생들과 영어권 학생들, 그리고 중국어권 학생들도 조금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네. 체린 선생님의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계기부터 한국어를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팁까지 언어를 넘나드는 체린 선생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한국어 수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러시아어를 오랫동안 배워서 러시아어를 너무 좋아했고, 고등학생 때부터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러시아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러시아어를 오랫동안 배우셨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러시아어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러시아어의 매력이요? 네. 러시아어의 매력이란 약간 배우기 어려운 매력? 너무 어렵다는 그 매력? 약간 그 고통을 즐기시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 러시아어를 잘한다고 말하면 되게 신기해하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시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네. 돼서. 제가 러시아어로 네. 저는 어렸을 때 막 제 친구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 네. 가고 싶어 했는데, 저는 그냥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러시아어로 네. 그냥 아무 말이나 했었어요.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러시아어가 왜 어려운가? 러시아어가 너무 어렵다. 5가지 이유 하면서 그런 영상을 이제 러시아어로 찍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저를 팔로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갑자기 실버 버튼을 딱 받았는데, 어떡하지? 뭐 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줘 그러길래, 한국어를 얘네가 배우고 싶나 보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까리스키 스티리시 해가지고 한국어 200문장 같이 배워봐요 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어 수업을 찍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는 제가 자격증 같은 것도 없었고 전문성이 없었는데, 그걸 계기로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준비하고 좀 더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오, 그렇군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러시아어권의 학생들의 사랑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맞아요. 네, 그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됐네요. 되게 낭만적인데요. 네, 역시 문학의 나라. 그렇군요. 저 하나 궁금한 게, 그, 네. 아까 러시아어를 이용하는 그 직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통번역가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한국어 선생님의 지금 길로 가고 계신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네.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매달 매달 그때는 맞아요.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저는 네. 대학교 2학년 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저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 수익이 막 한 달에 20만 원, 많으면 100만 원.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이제 아는 이제 그 저와 비슷하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려인 네. 언니를 알게 되면서 그 언니가 같이 아예 학원을 해볼래? 그 약간 온라인 네. 학교를 만들어 볼래? 하길래 대학생 때 그냥 개인 사업자를 열면서 그렇게 온라인 학원을 만들었더니 돈이 더 잘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냥 이게 내 길인가 보다 하고 쭉 가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선생님은 성공을 하시게 된 거군요. 이른 나이에. 아닙니다. 성공은 아직 안 못했어요. 아, 너무 겸손하시네요. 네. 와,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한국어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시자, 그리고 온라인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오너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최근에 코로나도 이슈가 있었고, 사실 많은 한국어 선생님들이 도중에 한국어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한국어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한국어 교육에 딱 뛰어든 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그 네. 딱 2020년 이제 코로나가 네. 터졌을 때 제가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해서 아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는 그 러시아어를 대학에서 전공하면서 러시아어 교직 이수를 했었는데, 교직 이수를 와. 하면 네. 러시아어 선생님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항상 그 불안감이 있어요. 한국어 선생님으로 영원히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음. 항상 다른 선생님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네. 뭐 정말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뭐 네. 외고나 일반고에 요즘 러시아어권 학생이 되게 많아서 네. 그런 곳에 취업을 이렇게 살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진짜. 그래요? 저는 언제나 플랜 B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한국어 수업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아까 코로나 때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네. 오프라인은 코로나 때 진짜 많은 타격을 크게 음, 받았거든요. 제가 아는 음, 선생님들은 아예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원래 어, 네, 그분은 어학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어학당에 학생들이 못 들어오니까 네. 음, 그렇게 다른 일을 하게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저도 뭐 지금은 한국어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면서 러시아어 선생님이기도 했는데 선생님으로서 이제 외국어를 가르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의 전문성, 즉 음, 실력이고 두 번째는 그 수업의 재미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학생이 많이 참여하는지 학생 주도적인 수업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네. 생각하고 항상 수업을 구성하고 있어요. 와, 전문성, 재미, 주도적. 와, 네. 딱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이게 딱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딱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선생님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갑자기 대학생 네, 때 네, 교직 이수할 때 교육 철학 수업
꼭 들어야 했는데 전공 필수 수업 과제였어요. 본인의 교육 철학에 대해 논술을 하시오. 그래서 그때 썼던 거를 아직도 말하고 있네요. 저는 선생님이 이 세 가지를 말을 하는 순간, 나중에 내 애가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거나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맡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감사합니다. 생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만의 이런 한국어 수업 특색 또는 내가 정말 이 지구상에서 이거 하나는 진짜 한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짱이다. 진짜 이건 넘버 원이다. 지구에서. 일단 다른 한국어 선생님들 너무 좋으신, 재밌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나 싶은데요. 이렇게 엘도 선생님 네. 채널에도 많이 다른 분들이 나와주셨지만, 네. 제 생각에 저만 할 수 있는 거는, 네. 학생들이 많이 말해줬었는데, 제가 네. 학생들에게 공감을 많이 잘해준다고 해요. 음. 예를 들면, 네. 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항상 자료를 만들어요. 약간 듣기 자료 같은 것도 요즘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로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콘텐츠가 이제 Easy Korean Listening Practice, 그래서 쉬운 한국어 듣기 연습인데 제가 말을 진짜 천천히 해요.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해서 제가 일본어랑 중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와. 왜 배우냐면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얼마나 어려울까를 간접 체험하고 싶어서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러시아어는 너무 배운 지 오래돼서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를 잊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랑 중국어를 배우면 진짜 어렵다 이게 느껴져서 더 자료를 만들 때 뭐 동사 변화가 어렵다 아니면 과거로 만드는 게 어렵다 이런 거를 다 아이디어로 써놓고 동사 변화만 시키는 콘텐츠, 약간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공감하면서 수업을 만드는 그런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을 하면서 이제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만드는 게 선생님의 특색이자 그리고 선생님의 넘버 원 포인트군요. 네. 네. 저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선생님은 대조 언어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그 과목 중에 대조 언어학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영어, 한국어 또는 러시아어, 한국어. 그 다른 언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한국어를 또 비교할 수 있게. 저도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너무 멋있네요. 선생님 태국에서 어학당에서 일하실 때 태국어 조금 배우셨어요? 저는 일단 태국에서 학교에서 일을 했어요. 아, 그런데, 네. 그때는 태국어를 살기 위해서 정말 서바이벌 태국어를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하세요. 선생님이 더 대단하시죠. 지금 네. 거의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선생님은 지금 거의 5개 국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소? 근데 제대로 못하고 그냥 중국어는 자격증은 있는데 일본어는 지금 제대로 전혀 못하는 수준이에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1년 뒤에는, 네, 미래에는 네, 그러면 좋아요. 예비 5개 국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와,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랑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러시아어권 학생들을 진짜 많이 가르쳐서 고려인 학생들이 누구보다도 기억이 많이 남는데,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면 이제 얼굴은 한국인처럼 네, 생겼지만 이제 이제 조부모님 세대 때 뭐 아니면 증조할아버지 때, 증조할머니 때 이제 블라디보스톡 뭐 이쪽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인, 한국 민족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고려인 학생 중에서 따찌아나라는 학생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일단 제가 코로나 때 제일 먼저 이제 한국어 수업 열었을 때 신청해줬던 학생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한국어를 되게 못했는데 2년 동안 저랑 같이 그룹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제빵을 공부하더니 빵집을 차린 거예요, 한국에서. 진짜요? 네, 와. 그래서 지금도 빵집에서 케이크 만들고 빵 만들고 이렇게 팔아요. 너무 약간 가슴이 약간 볼 때마다 진짜 대견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저랑 처음 만났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창업을 한 사업가가 됐으니까 그분의 그런 인생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와. 뿌듯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지금 한국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에게 배운 분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오,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선생님에게 배우면 좋겠네요. 저는 빵집 어떻게 차리는지는 잘 몰랐는데. 와, 진짜 멋있는 학생이네요. 네, 맞아요. 와, 사업이 한국에서 그것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그 서울에서 하고 계신가요? 그 학생은 경상도 어디였지? 울산 쪽이었어요. 아, 아쉽네요. 네. 가시려고요? 현실적으로 가기가 많이 힘든데요. 네. 네, 힘들어요. 서울에서 가기는 좀. 네. 그러면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못 가봤어요. 사실 가보고 싶은데 제가 네. 면허가 이제 장롱 면허다 보니까 아, 그 빵집을 맞아요. 위해서 KTX를 타기가 조금 아직은 못 해봤어요. 다음에 꼭 아. 가보려고요. 그렇군요. 그분이 이제 결혼을 혹시 하셨나요? 그분은 이제 딸도 있으세요. 주부분이셨어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은 네, 만약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면 이제 결혼식에는 가실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네. 이미 딸이 계신데 네, 너무 잘 살고 계시잖아요. 네. 새로운 결혼. 네. 너무 멋있는 분이시네요. 맞아요. 혹시 또 다른 분도 계실까요? 네. 사실 되게 많은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작년에 이제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단체랑 같이 그 단체 덕분에 카자흐스탄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의 팬 미팅을 했어요. 작게 저랑 저희 학원 공동대표 옐레나 언니랑 같이 팬 미팅을 했는데 그때 네. 온 학생이 있어요. 알리아라는 학생인데 네. 이제 저희 팬미팅에도 와주고 저희 팬미팅도 유료였거든요. 유료로 또 결제해서 팬미팅도 와주고 그리고 네.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벤트를 했는데 수강생 이벤트에서 무료 수강권 이벤트에 2번이나 당첨이 돼가지고 그 저희 수업을 지금도 듣고 있는 학생인데 그 인스타그램 닉네임이 I love Korea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이라서 네. 약간 기억에 남아요. 진짜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왜 좋아하지? 약간 그런 느낌? 와, 그 선생님 혹시 그 팬미팅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맞을까요? 네, 맞아요. 네. 선생님 셀럽이시네요. 아니에요. 심지어 돈도 유료 지금 팬미팅이시잖아요. 네. 엄청 비싸진 않았어요. 그 선생님은 혹시 그 팬미팅 때 어떤 약간 노래 부르는 거나 춤을 추거나 그런 것도 하잖아요. 저는 팬미팅 때 한국어 수업을 했어요. 미니 브록 해가지고 미니 한국어 무슨 한국어 슬랭? 네. 막 그런 네. 거 가르쳤다. 막 농협은행. 선생님 예뻐요 농협은행 이런 거. 요즘에 저의 네. 추구미는 뭐뭐뭐 연예인의 뭐뭐뭐예요. 약간 이런 거. 그런 거 했어요. 네, 학생들이 뭐 좋아하면 됐죠. 네. 네. 거기서도. 네. 되게 당황스럽네요. 팬미팅인데 수업을 듣는. 그래도 되게- 선물 같은 거 많이 주고 협찬 받아서 네. 뭐 러시아에서 팬미팅 했을 때는 러시아 한식당이랑 러시아 화장품 네. 가게
연락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선물 좀 주실 수 있나요? 해서 무료로 이제 협찬 받아서 선물 드리고, 카자흐스탄 갔을 때도 이제 올가 M이라는 투자 회사 대표님께 연락 드려가지고 식당 협찬해 주셔서 밥 무료로 먹고 그랬어요. 와, 선물도 주시고 이제 수업도 하시고. 네. 저는 네. 되게 너무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아, 팬미팅 때 수업을 해도 되는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학생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러시아어권 학생들도 그렇고 영어권 학생들도 그렇고 맛집이라는 단어 가르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맛집, 진짜요? 네. delicious house, taste house.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네. 좋아하고 먹방 이런 게 유명할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은 제가 브이로그 찍을 때 이제 자꾸 먹는 거 보여준다고 뭐라 하기도 하거든요. 너는 맨날 먹는다 이러면서. 네, 그만큼 이제 한국인은 먹는 것에 진심이라서 맛집이라는 단어도 만들어낸 건데, 이제 그런 것처럼 좀 한국의 문화, 뭐 네.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한자 문화권이라든지 그런 문화권을 이해하면 이제 비로소 언어를 공부할 때 진짜 집중해서 그 몰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 분들도 밥을 많이 드시지 않나요? 러시아 사람들 밥 많이 먹긴 하는데 네. 또 너무 먹는 걸 많이 보여주면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자연 경관을 보여주고 나의 감상과 이런 걸 보여줘야지, 자꾸 막 러시아 음식 먹고 맛있다 또 먹어야지 맨날 이런 말만 한다고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 선입견일 수 있어요. 저는 러시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는 바로 보드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보드카를 많이 먹는 나라인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보드카를 많이 먹나요?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보드카를 많이 먹냐? 네. 제가 그래요? 듣기로는 그 텀블러에도 넣어서 먹는다고. 텀블러에다가요, 보드카를? 근데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갔을 때 만났던 러시아인들은 술을 많이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여자들을 주로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가끔 이제 러시아 친구들이랑 정말 각 잡고 술을 마시게 되면 걔네는 소주가 아니라 그 보드카랑 위스키를 먹으니까 진짜 금방 죽더라고요. 제가 그냥 금방 죽었어요. 보드카랑 위스키를 섞어서 먹는다라. 와, 역시 강한 나라네요. 와. 쉽지 않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그 방금 문화 이야기 하셨잖아요. 문화에 네. 대한 이해. 그러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 문화는 꼭 소개해주고 싶은 문화가 있으실까요? 외국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의 문화. 꼭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의 문화. 네. 뭐가 딱 한 있을까? 가지. 한 가지. 음. 일단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 미국에서 한국어과에서 일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약간 설날이었어요. 그런 코리안 뉴 이어. 네. 설날을 음력으로 맞이하는 거. 한국 네. 사람들이 음력으로 설을 세고 이제 3일, 설날을 기준으로 앞뒤해서 3일 동안 쉬고 떡국 먹는 거, 이런 한국의 그런 문화를 알면 좋겠다. 새해 절도 올리고. 그렇군요. 그렇죠. 떡국 정말 중요하죠. 떡국을 먹어야 저희는 나이가 이제 한 살 더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또 나이와도 연관이 되고. 맞죠.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2개 먹으면은 2살 먹는 거냐고. 네.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그쵸. 네. 안 먹으면 안 되냐. 이제 안 먹고 네. 나이도 안 들면 안 되냐. 그쵸.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하세요? 네. 저요? 네. 마음껏 뭐 10개 먹으면 10살 늙는 거죠. 뭐 이렇게 그냥 아, 웃기게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웃음을 주려고. 10살 더 먹으면 되니까. 네. 설날, 네, 소개해주고 싶으셨군요. 한국 설날 하면 저는 떠오르는 문화가 한국에는 이제 명절 때 많은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는 또 다른 문화, 그 시월드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진심이신가요? 한국에 있는 슬픈 문화인데요. 시월드라고 있어요. 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아, 과한 그런 어머님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남편의 와이프를 너무 질투를 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 정말 나쁜 그런 생각이신데 여튼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항상 한국의 이혼율은 잠깐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장난이고요. 네. 러시아에도 이제 러시아 여자, 한국 음. 남자 국제 부부들이 되게 많아져서 어, 예전에는 한국이 되게 코리안 네, 드림처럼 좋은 나라다 이런 인식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안 좋은 것도 많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그런 네. 러시아 아내들이 많이 얘기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상하다. 우리 시어머니 시어머니 욕하는 그런 글들도 몇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쵸. 네.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근데 꼭 모든 그 남편의 어머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이제 남자들은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거의 집안일 같이 해주잖아요. 그런 듯이 시어머니들도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조금 더 유해지시고 부드러워지시지 않나. 저도 음. 겪어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진짜 러시아어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국어가 러시아어인 이제 학생들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러시아어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요즘 유행하는 거 comprehensible input.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듣기 자료를 많이 네. 듣는 것, 음, 그리고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거. 최대한 쉬운 내용에 내가 이해할 만한 그 듣기 수준의 듣기 자료를 많이 많이 들으라고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서 맨날 Easy 음, Korean Listening에서 맨날 만드는 그런 거고, 문장 네. 만드는 거는 저는 요즘에 챗GPT 있잖아요. 네. 챗GPT로 제가 일본어를 공부할 때 챗GPT를 많이 써봤어요. 근데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챗GPT한테 매일매일 저한테 일정을 네. 예약해놨어요. 매일 나에게 3개의 단어를 줘라. 그러면은 그 오, 일정을 받아서 저는 계속 문장 만들어보고 챗GPT한테 검사도 가끔 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언어를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들이, 진짜 맞아요. 맞아요. 진짜 되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직접 많이 만들어 보고. 특히 예전에는 저희가 첨삭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든 문장을 정확하게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선생님이 없으면 그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GPT가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그 생각하셨을 때, 선생님의 경험상, 모국어가 러시아어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뭐예요? 실수하는 거, 그 네. 조사 제일 어려워해요. 아, 하긴 조사가 있는 언어가 많이 없죠. 맞아요. 러시아어는 단어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어처럼 조사를 붙이는 게 아니라 단어를 바꿔버려요. 굴절시키는데. 그렇구나. 맞아요. 진짜 조사가 사실 저도 어려워요. 네. 저도 헷갈려요. 네, 조사 그래요? 어떻게 조사를 붙여야 될까?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조사가 헷갈리는 그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팁이요. 네. 사실 전 단어를 외울 때 문장을 네. 외우라고 시켜요. 그 단어만 외우지 말고 무조건 단어가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있다 같은 거 배우면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조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외워라. 오. 근데 진짜 좋은 방법인 게 역시 선생님은 다국어 어려워요 발음이. 다개국어. 네. 다개국어 역시 능력자다우시네요. 아는. 네. 맞아. 진짜 그 단어를 외울 때 꼭 문장이랑 함께 외우셔야 돼요. 단어만 외우면 이거를 실제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옛날 구석기 시대? 약간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희는 맞아요.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꼭 문장으로 공부하는 거를 진짜 추천드려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교재나 어플이 있을까요? 한국어를 공부할 때? 러시아어권 학생들한테는 사실 세종학당 러시아어 그 나와 있는 것도 추천을 많이 하고 그 강사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세종학당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서 좋고 문법 오. 같은 거는 그래머 인 유즈 있잖아요. 그 유명한 네, 거. 그게 러시아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서 문법은 네. 그거 많이 쓰고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재 그것도 이제 국립 그 국어원 가면은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진짜 많이 쓰고 또 되게 최근에 나왔다 보니까 트렌디한 내용이 좀 담겨 있고 진짜 세부적으로 꼼꼼하더라고요. 와, 특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세종학당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네,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교재도 무료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쵸. 와,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네. 가끔 그 학생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게 이렇게 무료로 주는 거면은 퀄리티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음, 전혀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봐도 와 이거는 와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거를 무료로 맞아요. 제공한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진짜 수준이 되게 높고 되게 좋아요. 퀄리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진짜 세종학당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만든 교재를 꼭 이용하는 거를 특히 지금 러시아어 이제 마스터이신 분께서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 거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나라가 나라 예산을 음, 써서 열심히 음, 만들었는데 결과가 좋더라고요. 네, 많이들 무료로 맞아요. 사용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나라에서 예산을 많이 쓰면 물론 그 성과가 안 좋게 안 나타날 좋을 수도 때도 있는데 있지만 네,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한국어 쪽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진짜 지금 채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꼭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선생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온라인 한국어 학원은 어떤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은 러시아어권 학생들을 위주로 음, 이제 처음 한글부터 배우는 반부터 이제 네, 토픽 한 4급 정도의 문법을 배우는 반까지 7개 레벨의 반이 있고 네. 매주 일요일마다 수업을 하니까 네,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학생들 그리고 좀 바빠서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마다라도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면은 저희 학원에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지금 한국어 교재를 새로 만드신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딱 초급, 중급 해서 딱 두 개만 만들었었고, 교재를 직접 만들었었는데, 이제 러시아어로 한국어를 러시아어로 배울 수 있도록 교재를 저희가 만들어서 점점 학생들이 배우고 안 그만두길래 이제 조금씩 늘렸어요. 두 개에서 시작해서 그다음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일곱 개 레벨이 되었는데 막 여덟 개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또 수정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에 있는 출판사 엑스모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네. 아예 그냥 종이책을 만들어 보자고 연락을 주셔서 지금은 계속 그거를 같이 쓰고 있어요. 오디오도 넣고 해서 진짜 종이로 된 교재를 러시아어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종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선생님이 만드신 그 PDF 교재를 구할 수 있나요?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무료로 얻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제 유튜브를 좋아해줬던 이유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던 만큼 정말 네. 순수했고 맑았어요. 그때는 이제 뭐 돈이나 이런 목표 없이 그냥 제가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네. 마음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그런 진심이 닿지 않았나. 약간 저는 그 교육이 지금은 사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수강료를 받고 있지만 저는 항상 교육이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사실 무료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했을 때도 이제 많은 사람이 최대한 볼 수 있게 진짜 많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무료 영상을 많이 본 후에 그래도 나는 돈을 내고서라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저희 학원에 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순수함을 좀 많이 잃으셨나요? 아주 좀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이제 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에 맞아요. 가거나. 근데 저는 직장에 안 갔으니까 어쨌든 하고 있는 일로서 이제 먹고 살기를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순수함을 그쵸. 잃게 되었네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아니, 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제 순수함의 그 자리를 이제 선생님은 조금 더 이제 전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문성으로 채워 나가시는 과정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선생님은 정말 많이 순수하신 것 같아요. 네, 순수하신데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문성까지도 더 함께하는 그러다 보니까 네, 잘 포장했죠? 네. 네,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혹시 어떤 건지 말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들도 생기고 실버 버튼 받으면서 사실 외교관이라는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뭐 한국을 홍보하고 뭐 이런 소프트 파워에 기여하고 네. 근데 그런 삶을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서 그냥 앞으로도 그냥 건강하게 무탈하게 저도 행복하고 저도 오래 살고 저를 봐주시는 많은 분들도 건강하시고 그냥 무탈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목표입니다. 네. 제일 쉬우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거죠. 무탈하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 외교관이 되고 싶으셨군요. 네. 저희 한국어 선생님들을 민간 외교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미 대학생 때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러시아어권 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얻었으니까 이미 그때부터 지금 꿈을 이루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이미 그때 꿈을 이루시고 지금은 더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할게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서 다 저는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 이제 엔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주로 끝내시나요? 그러게요. 이게 또 다 달라서 선생님은 어떻게 끝내세요? 저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러고 끝나는데. 네, 그럼 그렇게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네. 원래 제 인터뷰는 이 출연하시는 분이 이렇게 엔딩을 하는 걸로 끝나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인스타그램, 그리고 엘도쌤 인스타그램, 유튜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안녕.